아니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걸 굳이 잠궈버렸다고? 야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벤츠 책임이 가벼워지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뭐 서울시는 법적으로 충전을 90%만 할 수 있게. 야 이건 진짜 선 넘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만입니다. 와, 전기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죠. 대형 화재로 번진다, 뭐 이런 얘기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뭐 온라인에서 다투기도 하고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벤츠 전기차가 발화가 된 사건이 있죠. 두 번째, 그 불이 크게 번져서 대형 화재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벤츠 전기차 발화 사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CATL 배터리 세계 1위 배터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10위나 할까 말까. 게다가 사업이 영 안 돼서 작년 말에는 이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이 중국의 광저우 국영으로 전환되기도 했어요. 바로 그 페러시스에 또 그 많은 배터리 중에 하필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게 발화됐다. 요 얘기,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경찰과 국토부와 벤츠 뭐 등등등이 함께 참여했던 이 조사 결과 도대체 그 불이 왜 그렇게 크게 번졌나, 그 원인이 밝혔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만 짧게 정리드리면요, 지하주차장에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거, 이 과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차량 한 대에 불이 붙어요. 자동차 화재라는 건 원래 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옆 차도 옮겨 붙어요. 바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차에 불이 붙으면 그 차도 또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또 발화원이 돼. 그럼 그 옆 차가 또 붙어 이런 식으로 연쇄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하주차장은 원래 차가 밀집돼 있으니까 붙어있는 차들은 다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붙어있는 차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스프링클러를 위해서 제대로만 작동시키면 그럼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면 그 첫 번째 발화가 전기차건 가솔린차건 디젤차건 어떤 차에서 화재가 나도 결국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차든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고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에이 그럴 리가요? 에이 전기차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례도 말씀드렸죠. 코나 전기차 화재 한 대 전소됐죠. SM3ZE 화재 한 대 전소됐죠. 볼트 EUV 화재도 한 대 전소예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한 대 전소되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솔린차는 화재 자체가 안 나잖아요 하는 분들 계신데, 지난 10년간 지하주차장 화재가 몇 건이었을까? 무려 611건. 밝혀진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더 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차에서 불이 붙었을까? 대부분은 가솔린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지난 5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총 등록 대수가 2,550만 대입니다. 그 중에 전기차는 39만 대예요. 그러니까 단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가솔린차거나 디젤차 화재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였는데 요즘은 지하주차장 화재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죠. 대부분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니까. 근데 내연기관도 대형 화재 난 경우를 보시면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2013년 8월 새벽 3시 의왕시에서 155대 불 탔고, 2014년 용인에서 새벽 3시에 120대 불 탔고, 뭐 너무 많아서 이거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형 화재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화재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 그냥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달래 얘기할 게 없어요. 전기차 화재랑 가솔린차랑 다르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그게 발화된 지점이 전기차냐 가솔린차냐 요 차이지, 이후에 수많은 차를 태우는 건 그 차들 자신이에요. 그냥 그 차들이 줄소시개가 되는데 그 원인 차들은 다 가솔린이니까 원인이 뭐가 됐든 결과는 똑같죠. 새벽인데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형 화재로 가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전기차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거 있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안 꺼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안 꺼지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경기소방본부장 말씀이 가솔린차에 비해서 의외로 그렇게 특별히 끄기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기 진화는 어렵지 않고 이후 잔불이 오래 남는 게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방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경기소방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제가 아닙니다, 전기차 끄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 말씀을 들어야죠.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나? 다시 말해서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으려면 막연히 전기차를 미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문제 있는 차종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대형 화재를 막으려면 지금 스프링클러부터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였습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작동되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시는 갑자기 엉뚱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구역 인근 스프링클러에 화재 수신기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를 임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임의 조작했다고? 기사는 이어집니다. 소방당국이 이 화재 수신기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화재는 새벽 6시 13분경에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 수신기로 1차 화재 신호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후 관계자에 의해서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안에 이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보가 울리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그 장치를 꺼버렸다는 겁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아니 이럴 거면 스프링클러를 왜 설치합니까? 여기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이라는 스프링클러예요. 그래서 일단 열이 나면 1차 화재 신호가 울립니다. 근데 열이 이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 확실히 불이다 하고 화재 신호가 울려요. 그러면 그제서야 파이프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정지 버튼을 눌렀으니까 온도가 금방 올라서 2차 화재 신호가 울렸는데도 파이프로 물이 안 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럼 당연히 CCTV도 있었을 텐데 CCTV로 이걸 보고 화재인 걸 확인하고, 그러면 그때 스프링클러를 강제로 작동시킬 수는 없었을까? 화재가 나고 5분이 지난 6시 18분 이 관계자가 이거 진짜 화재 맞구나 라면서 버튼을 눌러요. 스프링클러 물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연동 버튼을 다시 눌렀는데, 그런데 작동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 스프링클러라는 건 화재가 나자마자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물이 흐르고 이 스프링클러 자체가 불이 안 붙을 거잖아. 근데 화재가 나고 3분 만에 이 소방 전기 작동 배선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신호가 올라왔다고 해요. 스프링클러 자체도 준비 작동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안에 물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타버린 거죠.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뭐해? 일단 신호가 갈 수 있는 케이블이 다 탔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지역, 이 화재가 난 지역은 물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결과 화재로 불타기 전에 이 스프링클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 버튼을 누른 게 유일한 실책이다 라는 건데, 와, 이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버튼, 이 정지 버튼은 정기 점검이 이루어질 때나 이럴 때나 누를 수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도 이때 임의 조작, 정지 버튼을 누른 조작이 없었다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됐을 것이다 라면서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누가 이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그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일어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 사건,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스프링클러를 누가 꺼버렸어. 그때 당시 관리업체하고 현대백화점 지금까지 2년 넘게 다투고 있습니다. 천안의 세차 차량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스프링클러 장치를 꺼버렸어요. 이걸 끈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걸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은 못했던 거지. 여튼 지금 이 버튼을 끈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관리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대규모 업체가 관리를 했다면 어느 정도 보상 능력이 될 테지만, 대부분 아파트 관리업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잖아요. 소규모 업체에서 이거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아파트 주민들은 뭔가 배상에 조금 어려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냥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화재 보험으로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는 이건 아파트 화재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중에 많은 분들이 자차 보험을 들어 놓으셨겠지만,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벤츠코리아는 뭐 그렇다 쳐도 버튼을 누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너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아파트에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황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걱정되실 만도 하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켜서 우리 아파트 차들 다 태우고 이 소중한 아파트에도 이렇게 피해를 끼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걱정을 더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우려도 좀 잠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전량이 90% 이하여야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 제한 인증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키듯이 이 자동차를 90%까지만 충전이 되도록 제한하고, 그걸 제조사가 그걸 제한한 다음에 인증서를 발급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들고 다니게 하겠다, 이 얘긴데, 이거 배야 기지도 않아 정말. 충전 제한 인증서, 요런 상상은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절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90% 이상은 충전하고 싶어도 충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인증서로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에서 경비원이 이제 90% 넘었는데 뭐 이러면서 인증서를 보여주시면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서 잡겠다는 건가요? 정말 대박이죠. 이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서울시 주변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지금 전문가 탈을 쓴 어르신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또 얼마나 황당해. 이거를 서울시가 강제하면 제조사는 또 90% 제약을 해줘야 될 거예요. 주행거리는 두 가지로 발표해야 되겠네요. 100%면 몇 킬로, 90%면 몇 킬로인데 여러분은 절대로 90%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주장이에요. 자, 서울시 주장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터리를 100% 채웠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아니 100%라면 배터리가 101%만 돼도 위험한데 그거 100일 되면 어떻게, 이런 얘기죠. 어떻게 딱 100에다 맞출 수 있어? 실수로 100일 되거나 100이 되거나 이런 폭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됩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100% 채우시죠? 이 100% 위험해서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여기 100%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실제로 100%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100%가 100%가 아니에요. 마진이 이미 충분히 있는 겁니다. 보통 마진이 10%에서 아무리 적어도 5% 마진은 줍니다. 이번에 문제된 EQ만 해도 그래요. 원래는 96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마진을 생각해서 실제 표기는 88.8kWh라고 표기해요. 8% 이상 마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90%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0%면 안전합니까? 90%도 안전하지 않구만. 그럼 80% 해야 되겠네. 아니 그냥 전기차를 그냥 금지시켜야죠. 누가 실수로 100% 채워갖고 불이 더 잘 나는 차가 있다, 그럼 그걸 팔면 안 되죠. 불나도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불나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누군가 실수로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자동차를 그걸 타고 다닌다? 절대 안 되죠. 지금 게다가 90%로 강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앞으로 90%만 충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강제를 한다면, 그러면 대략 그게 얼마칩니까? 10% 충전량이 10kW 정도 된다고 치면 10kW 배터리 차이면 한 몇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서울시가 이 10% 충전 덜하는 만큼 돈 물어냅니까? 물어주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차에서 한 500만원 정도 주시면 제가 90% 개조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고는 자동차 한 대 발화, 이것도 문제지만 대형 화재로 번진 거, 이게 문제잖아요. 대형 화재로 번진 원인은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끈 게 원인이 됐잖아요. 스프링클러가 꺼져서 화재가 번졌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스프링클러 총 점검을 해야죠.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는 장치는 없는지, 제대로 안 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번처럼 관리자가 끈 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지난번도 있었고 지지난번도 있었고 지금 이게 몇 번째야. 몇 번째 관리자가 이걸 꺼버립니다. 관리자를 교육을 시켜야죠. 이거 절대 끄지 마세요 라고
관리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관리자분들은 이거 스프링클러 잘못 작동돼서 이 경보가 울린다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쏟아진다거나 이게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이걸 끄는 거잖아요. 그거 못 끄게끔 해줘야죠. 이거 끄시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당신 바로 감옥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거 끌 수 있나? 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 주체들도 그렇고 지금 스프링클러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죠. 안타깝게도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를 관리자가 또 크게 놔두면 또 대형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집에서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전기차 화재만 화재입니까? 내연기관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져도 내연기관이니까 뭐 괜찮아 이러실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 지하주차장 화재 지난 10년간 611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화재 중에 대형 화재로 번진 건 어떤 이유인지 이걸 조사해야지. 사람들이 우려하고 분노할 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줘야죠.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무엇이다, 이런 거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줘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우려하면 그런가 보다, 분노하면 그런가 보다, 공공기관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되죠. 지금 화재 감식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벌써 이렇게 쉽게 내놔도 되는 건가? 전기차가 정말 화재가 더 많은지, 끄기 정말 어려운 건지, 그리고 90% 이상 충전했을 때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건지 제대로 된 논문이라도 가져와야지. 지금 통계만 봤을 때는 분명히 전기차 화재 비율이 더 적어요. 판매 대수 대비 비율로 따져도 더 적고 어떤 비율로 따져도 더 적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차라고 해도 소화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출입 금지시킨다, 뭐 90%만 충전해라, 이런 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소방 전문가도 아니고 전기차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오로지 탁상행정으로 이런 법을 추진한다는 게 무슨 일인가? 지금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는 원래 기후환경을 담당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주택을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전기차 이슈로 지금 여론이 들끓던 어제 서울에 전기차를 더 보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할 거고 올해 하반기에만 5,884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5,884대 그리고 10% 전기차가 다 100% 충전하면은 화재 나는 차입니까? 그렇게 쉽게 불나는 차를 그렇게 보급한다는 건가요? 야, 이건 앞뒤가 뭐가 안 맞죠? 지금 여장권 본부장님께서는 작년 12월에 기후환경 담당 본부장이 되셨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지금 이런 걸 발표하신다는 거, 이게 지금 전기차를 더 보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말 충언을 드리는데 여장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전기차 관련 대책은 빠르게 취소하시고 주변에서 이 조언하시는 분들을 좀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요.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죠. 서울시 안에 지금 제대로 되는 스프링클러 몇 개 있습니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 누르면 처벌은 받아요? 교육은 되고 있나요? 지금처럼 괜한 공포감을 오히려 부추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